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드로닉스에서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한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 선박을 위한 AI 기반 상황인식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드리기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이제 그 연구실에서 다 같이 로보틱스를 연구하던 이제 친구들끼리 창업을 하였고, 현재 약 10년 차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저희가 이 해양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결국 로보틱스 기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인지 판단 제어에서 인지 기술을 먼저 저희가 상용화하게 된다면은 해당하는 자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인드를 지금까지 쭉 이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당시에 그러면은 자율운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냐라고 한다면 있었습니다. 군용이거나 또는 굉장히 고가의 시스템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고 상선 시장에서도 AIS와 레이더를 활용해서 이제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이제 대항에서의 자율운항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 이 자율운항 시스템의 고도화, 그다음에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실수를 줄이거나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자율화 시스템의 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현재 와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현재 와서 저희의 생각은 결국 이렇게 해양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용되고 있는 선박의 크기도 매우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용되고 있는 선박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숙련된 항해사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겠으나 숙련된 항해사분들의 수가 줄어감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앞서 연사님들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세계 각국의 기관, 기업들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MO에서도 이제 마스 코드라는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운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에 있고 각 성급에서도 그 해당하는 마스 코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하는 마스 코드에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인식 규정을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해사의 견실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제 규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선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찾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국 현재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시듯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겠으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황인식 솔루션이 스스로 나의 성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상황인식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인공지능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결국 컴퓨터에게 사람과 같은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등의 요소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제 기계학습 기술의 정의를 또 되돌아보자면 사람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코드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데이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를 근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품의 퀄리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 초기부터 저희는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런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쌓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적은 수의 데이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모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학습용으로 활용을 하고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빠른 시간 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수집되는 데이터 중에서 인공지능 모델에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난 다음에는 일관된 퀄리티로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또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환경에 수집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로보틱스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해양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모두 활용해서 상황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 코드에 정의되어 있는 디텍션, 리코그니션, 아이덴티피케이션, 룩아웃에 대해서 각각의 센서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까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센서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융합해서 상황인식 기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화이트 페이퍼로서 저희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공개하였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모델은 해양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서 저희의 강점은 결국 실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온프레미스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선이든 소형선이든 하드웨어가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 간단한 하드웨어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양 환경에 대응도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연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요즘 유행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네트워크 대비 연산량은 3분의 1이면서 성능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경쟁 알고리즘에 대비해서 주야간,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상황에도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바다 모델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객체가 어디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모델에서 스스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력을 확률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게 확률값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상위 판단해서 해당하는 센서 또는 해당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출력값의 전반적인 확률 분포를 보고 이게 조건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출원하고 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카메라에서도 저희는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거리랑 베어링 값이기 때문에 모든 센서에서 거리랑 베어링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주야간 상관없이 거리를 계산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 상에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그 학습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잘 동작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유튜브에 존재하는 그냥 아무 운항 동영상이나 받아서 저희 바다 모델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그 주요 객체는 선박, 그다음에 부표 등인데요. 보시는 영상처럼 어느 정도 잘 출원함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안개가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강인하게 추론을 할 수 있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카메라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는 소형선에 대한 그 시장을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에서는 카메라만 가지고는 자율운항을 하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센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결국 이제 해양 레이더에서 스스로 객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에는 해양 레이더 데이터에서 객체를 자동으로 찾고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도 또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처럼 저희는 해양 레이더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객체, 그다음에 그 지형을 스스로 찾고 그다음에 멀티패스나 또는 그 해상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란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노이즈로서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여기에 인식된 객체에 추적기를 붙여서 자동으로 객체를 찾고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양 레이더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카메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객체를 찾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완전 무인 선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해도가 만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차로 인해서 갱신된 정보가 수신받지 못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주변 상황에 대한 지역 지도를 생성해서 정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연안, 그다음에 대양에서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함께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양에서 쓰는 일반적인 X밴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요즘 널리 활용하고 있는 W밴드 레이더도 활용해서 융합을 통해서 근 영역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결과를 얻고 더 먼 거리에서는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X밴드 데이터를 위주로 플레이스 리코그니션 결과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연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램과 같은 기법으로서 주변 상황에 대한 지도를 행사하고 자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금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해양 운항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만에서 항만으로 이동하는 물류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항만의 고도화가 자율운항 선박을 이룰 수 있는 요소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만에서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태스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가장 어려운 태스크가 결국 상선의 이저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저반을 확실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려면 라이다 같은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라이다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양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대형선이 접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박 옆면에 대해서는 큰 특이점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쪽에서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해양 데이터에 특화돼서 실질적으로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지역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개발해서 실제 제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다가 라이다 시스템을 설치해서 대형 선박이 접안할 때를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형 선박이 스스로 잘 이접안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역 지도를 어떻게 잘 생성해서 실질적으로 플래닝을 통해서 접안을 할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결과처럼 하얀색에 나이브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오렌지색으로 레지스트레이션 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고 이 3차원 지도를 2차원에 투영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모든 센서 정보를 활용해서 상황인식 정보를 생성하길 원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예시로서 실질적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융합해서 주변 상황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이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플래닝을 통해서 회피 운항이거나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대항보다는 연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연안의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는 상황인식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두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향의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항만향의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제공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드웨어, 동일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각각의 그 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는 반대로 각각의 사이트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얻음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더 고도화된 상황인식 정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자율운항 기술로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박향 같은 경우는 선박 주변에 센서 모듈을 설치해서 레이더와 동일한 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견시를 보조할 수 있는 광박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메인 피처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격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제를 할 수 있는 용도로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센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항만에 설치해서 선박이 접안하거나 또는 항만 전체에 대한 최적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향후의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운항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연사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도 당장 이런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고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신뢰성 검증, 그 다음에 신규 센서 도입을 통한 문제점 해결 등의 현안이 급선무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해양 환경에 도입해서 실제 자율운항을 이룰 수 있는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